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 레벨링 그리고 수동 레벨링 중에서 델타 방식 프린터의 수동 레벨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이 델타 프린터를 갖다 놓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델타 프린터는 직교 방식과는 다르게 레벨링이 아주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공부를 좀 해봤는데 국내 영상은 역시 델타 방식의 레벨링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레벨링을 말씀드리면요. 레벨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드웨어적인 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즉 펌웨어적인 조정, 옵셋 값을 조정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프루사 타입의 직교 방식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펌웨어를 전혀 만지지 않고도 하드웨어에서 나사만 돌려서 베드와 노즐과의 간격, 즉 레벨링을 맞추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펌웨어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방식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조정을 통해서 레벨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요즘 조립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애니큐빅의 코셀 델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엔드 스탑을 눌러주는 부분에 나사의 길이를 갖다가 조절을 해서 이 레벨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델타 방식 중에는 엔드 스탑의 위치 자체를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 베드에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돌려서 이 베드의 위치 값을 바꿔주면서 이 기울기를 바꿔서 베드 레벨링을 맞추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베드와 노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베드 수동 레벨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해보도록 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조절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델타 방식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돌아와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로 와서 연결을 프린터와 하고 앉았습니다. 먼저 레벨링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델타 방식의 프린터를 처음에 마주 대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공간상에 노즐이 이동을 할 때 분명히 직교형에서는 크게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X축 모터가 돌면 X좌표가 움직이고요. Y축 모터가 돌면 Y좌표가 움직이고 했는데, 여기 델타에서는 뭐가 다 제각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터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X, Y, Z 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공간상에서는 X좌표, Y좌표, 또 Z, 위아래 방향에 Z좌표도 있잖아요. Z 모터가 돌아간다 그래서 Z좌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Z좌표가 움직이려면 X, Y, Z가 다 같이 움직여야만 Z의 좌표가 움직입니다. 이런 혼란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가 마를린이라고 하는 이런 펌웨어를 사용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교형, 프루사 타입이라든지 이런 직교형의 기준으로 가지고 델타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공간상의 노즐의 위치값을 뜻하는 X, Y, Z와는 별개로 이 모터를 갖다가 제어해주는 모터는 A, B, C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모터, B 모터, C 모터에 대한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A의 엔드 스탑, B의 엔드 스탑, C의 엔드 스탑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공간상 좌표와 혼란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위에서 베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A, B, C 모터가 있고요. 그 A, B, C 모터와 가장 가까운 지점, 이 지점을 A, B, C 지점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상에서는 X, Y의 좌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가장 중심, 센터를 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 B, C에 가까운 지점에 이 점을 찍어서 이 점이 노즐과의 간격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이 노즐 간의 간격이 일정하기만 한다면 점 3개가 정해지면 우리는 공간상의 평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의 지점을 위치값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좌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좌표를 만드는 방법은 이 각각의 지점이 120도의 각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0도니까 90도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는 30도, 그리고 여기는 60도 이렇게 될 텐데요. 베드 반지름이 가지고 있는 델타 프린터마다 다 다릅니다. R 값이. 제가 가지고 있는 델타 프린터는 베드의 직경은 1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드 반지름 90으로 지금 할 건데요. 하나씩 이 좌표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좌표는 가장 쉽죠. 0, 그리고 위쪽 Y 좌표만 R만큼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0,90 이렇게 되겠죠. 위로 가면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또 밑으로 가면 Y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좌표를 갖다가 구해보면 여기 이 녹색 선이 R,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쪽은 반지름 곱하기 사인 30도인데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좌표를 구해보면 각각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베드 반지름을 90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90으로 해서 값을 넣으면 대략 77.9, 77.94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77.9 나와서 이렇게 좌표가 나왔고요.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좌표를 향해서 가는 G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G코드는 G1이라고 하는 코드에 X0, Y90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G1에 X77.9, Y-45 이런 식으로 각각을 넣어주고요. Z는 이게 레벨링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Z를 0으로 두면 노즐이 베드와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Z를 노즐로부터 한 5mm 정도 띄어 놓기 위해서 5로 했고요. 그리고 F3000이라고 된 거는 피드레이트를 속도를 3000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각 위치에 대한 좌표를 만들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동 레벨링을 할 때는 이렇게 위치 값에 대한 Z 옵셋을 맞춰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델타를 갖다가 레벨링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델타에는 위치값 옵셋과 별도로 여기 중간에 끝쪽에 있는 이 값들은 맞는데 가운데 있는 점이 양쪽 가장자리보다 높이가 높을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고 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케이브 컨벡스 형태를 조정해 주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펌웨어에서 정해주는 값들이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값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델타 레디어스라고 하는 값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크면 오목하게 됐다가 또 작으면 볼록하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레벨링 할 때 일반적으로 제가 해보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이트를 기준으로 레벨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escher3d.com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주소는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다가 지금 나의 현재 상태의 값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포인트들이 있는데 포인트 7개의 포인트에다가 높이, 노즐 하이트 에러, 노즐 하이트가 베드와의 간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등등을 갖다가 기입을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면 베드 레벨링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이 값들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값들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명령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릴린으로 했고 Initial and Stop Corre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호스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호스트 프로그램은 꼭 프론터 페이스만 쓸 필요는 없고 랩티어 호스트라든지 옥토프린트를 쓰시는 분은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M503을 눌러보면요. 현재 프린터의 세팅 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값들을 하나씩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Initial and Stop Correc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M666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있는 요가 마이너스 0.38, 마이너스 0.36 하는 값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Initial Diagonal Rod Length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Diagonal Rod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나오죠. 여기에 L 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248이니까 248을 넣어주면 됩니다. Initial Delta Radius 라고 되어 있는 것도 Radius가 있으니까 115.72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줬습니다. Initial Home Height Initial Home Height 같은 경우는 마릴린 펌웨어에서 찾아서 넣습니다. Initial Home Height 같은 경우는 쭉 찾아보니까 요 아래쪽에 Z 높이를 맞춰주는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매뉴얼 홈 포지션에서 디파인드 있고 매뉴얼 Z 홈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노즐과 홈을 하고 나서 프린트 베드와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 말에 나오는 248.69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Initial Tower Angular Position Correction은 이건 처음에 할 때는 그냥 000으로 하고 나서 한번 맞추면 자동으로 또 이것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000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rintable Bed Radius 베드 사이즈가 얼마이냐 라는 건데요. 제 베드 직경이 180이기 때문에 90을 넣어줬고요. 이 값들을 변경함에 따라 밑에 좀 더 섬세하게 값들을 조정해서 위치를 갖다가 측정하는 건데요. 수동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게 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최소 개수가 7개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위에 나온 베드 사이즈, 레디어스 사이즈에 맞춰서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값들을 계산해서 위치 값을 정했는데요. 여기보다 몇 개의 지점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있는 요 값은 0,90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77.94, 45는 77.9 그리고 45 여기 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피티 호스트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홈을 눌러주시고요. 네, 홈을 눌러준 다음에 A4 용지가 있다면 A4 용지, 레벨링을 위한 A4 용지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해주게 될 때는 이 값들을 갖다가 매번 입력을 해주는 불편함, 번거로움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값을 입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프론트 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할 때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버튼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버튼 이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12시, 1시, 5시, 6시, 7시 이렇게 위치별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테스트 버튼이라고 하고요. 이때 들어가는 건 G코드로 들어갑니다. G1 얼마로 할까요? X0, XC, YC, Z10 그리고 F, 피드레이트는 한 6000 정도로 해서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네, 현재 X, Y, Z10으로 해서 이 노즐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LCD 창에도 X, Y, Z10으로 나와 있고요. 위치 값들을 노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고 하면 M114에 물어보면 됩니다. M114로 하면 X, Y, Z가 다 10에 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버튼을 미리 생성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하고, 저는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을 다 미리 생성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1시 한번 볼까요? 1시는 G1은 X77.94, Y45, Z는 5mm 정도 뜬 상태에서 만들었고 속도는 6000 이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하나씩 가면서 높이를, 에러率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배드가 얼마만큼 제로라고 하는 포지션에 왔을 때 얼마만큼 떠 있느냐, 떠 있으면 플러스가 돼 있고요. 만약에 너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12시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홈을 더 해보고요. 12시를 누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5mm에 떠 있기 때문에 종이를 움직여 가면서 1mm니까 여기서부터는 0.1씩 내려보겠습니다. 0.5mm, 0.4mm, 0.3mm, 0.2, 0.1, 0. 네, 0으로 하니까 종이가 지금 적당하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섬세하게 하고자 한다면요, G1 여기는 버튼이 0.1 단위로 밖에 없잖아요. 먼저 요거를 살짝 올려놓고 G1 Z 0.05 정도로 해볼까요? 하면 네, 0.05가 제가 원하는 A4 용지를 움직였을 때의 마찰 정도입니다. 그러면 0.05를 뛰어나는데 0.05 정도 하니까 적당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0으로 했을 때는 더 내려간다니까 마이너스 0.05가 들어가면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값, 적절한 값의 Z 위치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1시로 가서
한시를 4번 누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눌러볼까요? 0.6 0.02 마이너스 0.02 높이니까 0.02 정도 옵셋이 나왔습니다. 값이 나오고 나서 캘큘레이트를 누르는 순간 얘가 처음에 0.06 정도의 오차들이 있는데 하고 나서 0.01 정도로 줄여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값들이 나옵니다. 엔드스타 값들이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이렇게 오차가 나는 부분을 조정이 될 것이고, 홈 하이트 요거는 컨피그레이션 H 요 펌웨어 값에서 조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은 펌웨어 단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9로 되어 있는데 해보면 66 하면 좋다.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디스커넥트, 프론터 스페이스를 분명히 디스커넥트 해주지 않으면 계속 업데이트 오류가 뜰 것입니다. 네,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apt 호스트를 연결을 하고요. 이제 M66500을 다시 한번 넣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엔드스타 값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제안하는 커맨드가 다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홈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5mm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5번. 그러면 A4가 적당한 마찰을 가지면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 센터까지 해본 결과 이 정도면 배드 레벨링이 괜찮게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과연 배드 레벨링이 잘 되는지는 출력을 한번 걸어봐야겠죠. 네, 레벨링이 마치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해본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선이 얇거나 아니면 너무 들뜨거나 한 부분이 없이 라인이 고르게 잘 나오는 걸 봐서 레벨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레벨링이 어렵거나 또 꼭 수동 레벨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델타 방식 프린터의 수동 레벨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